안녕하세요. 덕산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기토 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우리가 전답 이렇게 논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이 개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터전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또는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개간한 땅 이런 것을 다 우리는 기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보면 기토는 이런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논밭이기도 하고, 과수원이기도 하고, 산을 뺀 나머지는 다 그냥 기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토를 이제 산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럼 기토는 어디서 나왔느냐? 기토는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산에서 나왔다. 산이 풍화자웅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기토가 발생이 된 거다. 그렇게 무토에서 기토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무토는 기토에게는 든든한 비빌 언덕이고, 그 다음에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기토에게 무토는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토는 더위, 만약에 태양이 딱 떴다, 병화가 산이 없이 몽골처럼 이렇게 넓은 만약에 땅덩어리다. 그러면 이 병화의 열기로 인해서 하루 종일 태양에 노출된 땅이고 또 추위에 노출된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 이 태양이 다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그늘이 젖음으로써 그 온도 조절이 됩니다. 이 땅에. 그래서 무토는 기토에게 태양을, 병화의 열기를 조절을 해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늘 만들어줌으로써 그런 역할의 온도 조절의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큰 비가 왔을 때, 엄청나게 큰 비가 왔을 때 기토는 이렇게 저수지로 가둘 수가 있습니다. 임수를. 그래서 기토에게 지나친 그 홍수를 통제할 수 있는 큰 저수지, 댐 역할을 해주는 것도 무토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그러니까 기토 일간 사주에게 무토가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있어야 될 글자 중에 하나가 무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토에게는 이 태양이라는 것은 적당한 개수,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이
기토에게 태양만 떠줘도 갑을 먹은 자동으로 생긴다. 갑을 먹은 자동으로 생긴다. 병화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토에게 병화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태양의 열기를 받은 기토는 그 온기, 열기를 품을 수가 있죠. 땅이. 그런 걸 우리는 기토가 정화를 품었다. 기토가 정화를 품어서 온기를 머금고 있고 또 수기를 먹음으로써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된다. 그럼 이 옥토에는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봐도 이 기토에게는 무토라고 하는 계속 그 기토에게 새로운 흙을 공급해주는 산, 또한 태양을 적당한 시간에 가려줄 수 있는 그 온도 조절 장치도 되는 것이고, 엄청난 그 임수에 홍수나 이런 거를 댐으로 가둠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는 무토는 최고의 아군이자 귀인이자 버팀목이자 비빌 언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는 땅 속에 적당한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정화라는 열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행으로 통변을 해보면 기토 일간에게 무토는 버팀목이자 비빌 언덕이 됩니다. 그리고 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고라고 표현을 하면은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 기토에게는 그 육신으로는 그 수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기토에게 수는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는 많은 양의 물을 댐으로 저수지로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토는 그 수의 양이 너무 많으면,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쓸려가 버립니다. 흙이 물에 기토가 쓸려가고 패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 일간에게 무토가 있으면 이 재성, 만약에 큰 물량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경자년처럼 이 자수가 들어와서 큰 물이 그 재성이라는 운이 들어왔을 때 이 무토가 있어서 그거를 가둘 수 있다. 그러면은 금고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성을 무토가 가둬주니까. 그래서 금고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를 가지고 있었느냐, 기토가 무토를 가지고 무토의 도움을 받고 있었느냐, 그것도 봐야 되겠고, 또 기토일간이 병화를 보고 있었느냐, 기토일간이 천간이나 지장간에 병화가 있느냐. 병화가 있다 그러면 병화는 인재라고 했죠. 또한 현명함입니다. 그래서 병화를
기토일간이 병화를 천간이나 지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그 현명함을 유지하고 있었느냐? 현명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병화는 기토에게 물상에서 얘기했듯이 목이라고 하는 작물을 키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목을 인재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들, 사람들을 교류가 있었느냐, 그런 걸 보는 거고, 또 기토가 임수를 보면 지모가 있다, 꾀가 있다, 또는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화와 임수는 기토가 다이렉트로 보면은 버겁다. 그래서 무토, 그러니까 기, 무, 병 이렇게 보든지 뭐 이거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일간은 기토 일간 기준으로 뭐 시간에 있건 월간에 있건 연간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기, 무, 임 이런 관계로 있어야지만 이 병화와 임수의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기토가 개수를 머금고 있다. 그러면 기토가 개수를 머금고 있다. 그러면 기토가 개수를 머금고 있으면 개수는 항상 오행에서 지식으로 얘기하니까 뛰어난 지식 소유자. 뛰어난 지식을 뛰어난 지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 왔다. 지식을 얻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기토가 기토일간이 정화를 가지고 있다. 정간이나 지장간의 정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화는 우리가 기술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오행에서 정화는 오행에서 기술 문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술적 인간,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토일간이다. 이렇게 오행으로 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무토가 있느냐. 무토가 있음으로써 이러한 병화의 임수의 기토에게는 큰 어려움, 상대하기 버거운 것들을 무토가 잘 통제를 해줘서 이렇게 현명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인재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또 지모를 전략을 이러한 거를 가질 수 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개수를 통해서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정화를 통해서 기술적 인간형으로 살아왔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경자년을 맞이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기토에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써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것을 봄으로써 무토, 그다음에 무토를 가지고 병화 임수까지 가지고 있다. 병화나 임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 그동안 기토가 개수라고 하는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쌓아온 사람은 경금의 전문가로서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정화를 가지고 있던 기토는 기술적으로 경금을 재련해서 상품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또 기회가 온 것이고, 이렇게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병화정화는 무토 없이 병화정화를 보게 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화의 열기와 임수의 그 엄청난 그 홍수와도 같은 그러한 물량, 그 다음에 병화의 열기를 무토가 막아주지 못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토가 무토 없이 임수를 받다. 그러면 이 임수가 경금을 만남으로써 금생수로 임수의 기운이 강해지니 무토한테는 힘든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난 물이 홍수가 들어서 기토가 쓸려 흙탕물이 돼서 흙탕물로 쓸려 내려간다. 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홍수가 나가지고 이 기토 전답의 흙들이 쓸려 나간다. 이거를 오행으로 얘기하면 투자주의 아니면 체력 방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은 오만 생활터전에 있는 오만 냉장고니 오만 시설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기토라는 과수원에 사과가 쫙 열려 있었는데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와서 싹 쓸고 가버리면 그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이제 그런 물상을 오행적으로 얘기하면 통변하면 일단은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어디 투자를 하지 마라. 투자하면은 손실이 발생될 것이고 또 기토의 체력 방전으로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걸 조심해라. 그리고 만약에 기토가 무토 없이 병화를 받다. 그러면 기토가 무토 없이 병화를 보면은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열기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아까 물상에서 얘기했듯이 열기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비빌 언덕이 없으니 언덕은 없으나 어쨌든 그 기토가 제반적으로 적당한 수분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병화를 보면 일단 간목이든 을목이든 성장이 좋아집니다. 그럼으로써 경금이라고 할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무토가 없어서 조금 힘겨울 수는 있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결실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왜? 기토가 병화를 보면 자동적으로 간목, 을목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금이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니 도전해라.
도전해라. 움직이면 통한다. 그래서 기토가 만약에 기토일간이 천간이나 지장간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경금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무토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무토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자. 세상에 나가라. 도전해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도전을 해라. 그러면 어디를 가도 통하리라. 통할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병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한번 경자년에는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토가 없다고 소심해하지 말고 도전을 해라. 세상에 나가서 참여해라.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거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토일간에게 만약에 목이 많다, 사주에, 그러면 경금으로, 쉽게 말하면 경금으로 가지치기 하고, 기토밭에 너무 빽빽하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면 훌륭한 동작목이 안 되니 경금으로 적당하게 쳐내서 솎아주는 식으로 솎아줘라. 작물과 작물 사이의 간격을 넓혀줘야 훌륭한 나무가 자라는 거고 훌륭한 작물이 되는 거지. 너무 빽빽하면 키만 크지 살이 안 찐 이런 작물들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만약에 기토가 관리자라면은 경금을 맞이한 기토 관리자이고 만약에 사주에 목이 많다 그러면 경금의 경자년에는 주변 인맥 정리, 주변에 인적인 구조 조정을 할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만약에 사주에 금이 많다 그러면 그동안 기토가 쓸모없는 물건들을 만들어 왔다. 토, 생, 금으로 금이 적게 있으면 좋은 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너무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와 있다. 그러니까 기토일간이 만약에 사주에 금이 많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긴축 재정을 추구해라. 기토가 금이 너무 많으면 쉽게 말해서 육신으로 얘기하면 이제 식신이거든요. 식신 상관인데 어쨌든 쓸모없는 물건들이 주변에 많이 만들어 왔다 그동안. 그럼으로써 좀 정리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좀 새 경자년을 맞이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러한 것들을, 이런 마인드를 정리를 하고 새롭게 새로운 일, 새로운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그동안의 그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좀 단속을 좀 하셔야 된다.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기토에게 경금은 상관에 해당이 되고 자술은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생재가 됩니다. 상관생재. 원래 육신에서 식신은 편재를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상관은 정재를 보는 게 맞습니다. 식신은 편재를 보는 게 맞고 상관은 정재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관이 편재를 봤다, 그런 것이죠. 그래도 식신생재, 상관생재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상관생재가 되면은, 기토가 상관생재가 되면은 이제 상관이 편재를 봤다. 그죠? 상관생재, 편재를 봤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래 상관이 정재라고 하는 좀, 만약에 이제 돈의 규모로 봤을 때 여기는 좀 안정적인 작은 돈이라 그러면 뭐, 여기는 좀 스케일이 큰 그런 뭐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면, 여기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뭐 경제적 이득,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편재를 보게 되면 약간 꽁으로 먹는 일이 생긴다. 상관이 편재를 보면, 그러니까 식신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편재라고 하는 큰 돈을 잡아야 되는데, 상관 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은 원래 이제 상관짓을 해서 정재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상관이 편재를 보면은 생각지 않은 큰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육신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나보고 일거리를 물어다 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내가 뭐 어디에서 나보고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냥 남들이 이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에 내가 숟가락만 들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상관이 편재를 봤다는 거는 조금 그 노력에 비해 노력에 비해서 상관이 편재를 받다는 것은 노력에 비하여 손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기토가 뭔가를 막 이렇게 찾아서 뭔가를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일을 벌리는 그런 거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버티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에서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버티고, 그 자리가 생각지 않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경자년에는 내가 있었던 자리가 상당히 내가 만약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였네, 경자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별로 내 자리가 길목이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경자년에는 갑자기 무슨 주변 환경이 변해서 내 자리가 내가 어떤 길목이 좋아지는 환경을 맞이해서 내가 생각보다 좋은 길목에 가게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자리 변동을 하지 말고 버텨라.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자수의 큰 임수의 큰 그 엄청난 수기운으로 쓸려가서 정착을 못하고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고 기존에 있던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상간 편재의 노력에 비하여 손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생각지도 않게 주변 환경이 변해가지고 내가 있던 자리가 좋아진다든지 뭐 내가 여지껏 그동안 지켰던 뭐 점포, 뭐 내가 그동안 지켰던 그 지식, 뭐 내가 지켰던 이런 등등의 일들이 회사가 사실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그만두려고도 계속 고민을 했었다 하더라도 하여튼 기토일간에게 경자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왜? 상관이 일단은 편제를 받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나한테 유리해지고 또한 내가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해도 또 손쉽게 큰 돈은 아니래도 손쉽게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경자녀는 이루어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움직이면은 자수로 인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경자년에 자수의 임계가 있는데 만약에 임수로 인해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기토는 임수의 흙탕물이 되어서 어디로 바다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 휩쓸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는 수가 있고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죠. 프랜차이즈, 뭐 가맹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전국에 내가 가맹점을 둬야 되는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또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는 괜찮지만 가능하면 현재 있는 곳을 지켜라. 그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토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